극장을 가득 메운 당원들이 인민의 적 골드스타인을 저주하며 정오와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끌려나가 사라지죠. 하루 한 번씩 2분 동안 빅브라더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2분 정오입니다. 암울한 세계, 디스토피아를 그린 1984의 주인공은 이 광기 어린 집단 세뇌가 싫습니다. 그는 자유란 2 더하기 2가 4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죠. 하지만 사상을 감시하는 고급 당원에게 끌려가 고문을 당한 끝에 진실을 포기합니다. Not in the individual mind, but in the mind of the party, which is collective and immortal. 아카데미상을 받은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는 단순한 교실 영화가 아닙니다.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유일한 목표인 학교의 현실을 통해 집단 전체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이야기입니다. 획일적인 공부 대신 꿈과 자유를 가르쳐준 선생님이 떠나는 날, 학생들은 이렇게 하나둘 책상 위에 올라서서 전송합니다. 가 179표, 부 109표, 무효 5표로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 표결에서 민주당은 이탈표가 거의 없었다고 자랑하듯 밝혔습니다. 여야 의석 분포가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탄핵안 추진을 강하게 반대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적어도 30명 넘는 의원들은 탄핵 추진이 또 한 겹 이재명 대표 방탄으로 비칠 수 있다고 걱정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헌재가 결국 탄핵의 정당성을 인정할 법적 하자를 찾기 어려울 거란 전망도 적지 않았죠. 헌재에서 기각된다면 민주당으로의 역풍이 드셀 거라는 얘기입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소수 의견이지만 정계 안팎에선 많은 이가 공감하는 다수 의견입니다. 하지만 당론 채택 이후 표단속에 나섰고 표결은 일사불란했습니다. 이렇게 다름을 허용하지 않는 집단주의, 늘 반복되어 온 좌표 찍기와 집단 인치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지금의 의석 분포로는 민주당이 하고자 한다면 못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합리적 이유 없이 머릿수로만 밀어붙인다면 그거야말로 입법 폭주라고 할 수 있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의회주의 포기, 헌정사의 오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역시 사태를 여기까지 몰고 온 책임이 가볍지 않습니다. 헬로윈 참사는 경찰서장을 비롯한 일선 공무원 몇 명이 법적 책임을 지긴 했지만 과연 그게 최선이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적지 않습니다. 159 목숨이 쓰러진 지 100일이 넘도록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남아 지는 정무직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찰청과 소방청을 관할하며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은 오만한 은행으로 국민과 유족의 가슴을 헤집었습니다. 때문에 이 장관 역시 헌재의 최종 판단과 관계없이 탄핵 소추 당한 것 자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그렇듯 헌정사의 오점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찍은 게 아닙니다. 정치가 실종된 시대, 끝없이 평행선을 질주하는 여야의 합장품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2월 9일 앵커의 시선은 무엇을 위한 탄핵입니까? 였습니다.